안녕 동생들, 형이야 형. 오늘은 이투스 라이브 클래스지. 그러니까 학교 컨셉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6교시입니다. 이제 1시간 끝나면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점심 잘 먹었고 이제 6교시 수업 진행하자. 자, 반장 어딨어? 그래 반장. 오늘 어디 할 차리냐? 그렇지. 오늘 바로 3월 학평 대비 NS 모의고사 한국지리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3월 학평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보는 거요? 안 보는 거요? 아니 너희들이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우리가 개학이 일주일 연기될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서는요 3월 교육청을 조금 늦춰가지고 하필 또 공교롭게도 19일 날 본다고 했어. 이 라임 쩔지? 코로나 19, 3월 학평 19. 그런데 또 이제 묻고 더블로 가버려가지고 2주가 더 연기돼 버렸지. 자, 이제 3주가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3월 학평 과연 볼지 안 볼지 의문 속에 돼버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언젠간 보겠죠. 3월 말이나 4월 초나 어떻게 볼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3월 개학이 3주가 늦춰져서 여름방학 어떻게 되는 거냐? 여름방학이 있기는 하는 거야? 그럼 6평, 9평은 어떻게 돼? 수능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본격 불안감 조성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3월 학평을 대비해서 선생님 문제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 풀기엔 조금 좀 애매찌하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완강한 친구도 있을 테고 완강하지 못한 친구들 있을 테고 말이야. 그래서 이 3월 학평은 단순히 3월 학평일 뿐이야. 이제 이름이 4월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 3월 학평 점수로 대학 가진 않아. 물론 담임 선생님들이 3월 학평 점수를 보고 야, 머씨가 너는 어느 대학 갈 수 있겠다. 어떻게 해라. 좀 더 해라. 너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 상담 자료 쓸 뿐이야. 응? 그리고 3월 학평에서 탐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진도를 못 나갔을 경우가 많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겨울 1월, 2월 가지고는 개념을 완강하기가 힘들거든. 그럴 때는 얘들아, 선생님 지금 문제를 냈지만 개념 강의에서 진도가 나간 부분의 문제까지만 푸세요. 그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응? 탐구는 말이야.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개념의 양이 훨씬 적어. 그래서 국어, 수학은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탐구는 말이지. 개념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중요한 기출문제 짝짝짝 풀어서 확인해주고 그것만 끝이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지금 시작해도 돼요. 1도 늦지 않았어. 심지어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해도 돼. 한지의 개념을 완강하는 제일 베스트한 시기는 6월 평가원 전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여름방학 끝나고 있지. 기말고사 끝나고 한 2주, 1주 쉬잖아.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때까지만 즉 7월 중순까지만 개념을 끝내도 베스트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선생님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 탐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탐구가 중요하다고? 탐구 만점 받는다고? 대학 갈 수 있다고? 없어. 국어, 수학, 영어 잘 봐야 돼. 즉 탐구 공부는 국어, 수학, 영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개념 내 진도는 뭐 10강 듣고 있는데요. 40강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차근차근 해. 그래서 이 3월 학평 문제를 여러분들 완강한 친구들은 풀고요. 완강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 1단원이 바로 뭐지? 위치와 영역이지? 그럼 1번 문제, 위치와 영역 문제를 풀고 이게 뭐가 틀렸지? 개념 다시 확인하고 개념 복습하면 되는 거야. 응? 내신한 친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내신에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단원 들어가고 2단원 지형 들어가고 그다음 3단원 기후가 들어갈까 말까? 보통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1단원과 2단원까지만 공부를 해.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 국어, 수학 공부가 더 중심이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 탐구는 개념.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국어,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국어, 수학은 우리 언제부터 했냐? 중학교 1학년 때도 계속했어. 6년 했지. 물론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걸 바탕으로 문제가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거잖아. 하지만 탐구랑 바로 뭐야? 1, 2, 3학년 때 공부했던 거 중학교 1학년 아무 상관없어.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공부하냐? 1년 동안 공부하면 돼. 그래서 쌤이 고2나 고3이나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개념 강의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야. 6년과 1년 차이야. 그만큼 양이 적어.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 돼. 우리는 보통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기출식으로 공부를 하지. 근데 친구들아, 정확한 공부 방법은 기출을 먼저 공부를 하고 개념을 역순으로 가는 게 맞아.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기출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6평 있지, 9평 있지, 수능 문제 있지, 1년에 3개 모의고사 있지. 그럼 60문제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문제 중에서 문제 출제를 잘하는 서울시에서 내는 3월 있지, 10월 있지 하면 총 100문제가 되는 거야. 100문제 4개년치 정도, 즉 400문제 정도만 풀면 충분히 이너하다라는 거야. 이 400문제를 너무 많나? 너무 많나? 아니야. 한국 지리는 선생님이 출제된 주제를 나눠봤을 때 총 22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위치와 영역 같은 1단원 너희들이 학교 이제 개학을 하면 할 바로 1단원 말이야. 1단원의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와. 즉 위치와 영역이란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1년에 몇 문제가 쏟아지느냐? 맥시멈 20문제 중에 한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는 5개의 모의고사를 보니까 5문제만 풀면 돼. 곱하기 4 하면 네, 총 20개의 기출 문제만 위치와 영역과 관련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 이걸 풀고 이걸 딱 보면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 자, 공부라는 건요. 공부라는 건 머릿속에 하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요.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고 했어요. 분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지는 총 출제된 주제가 22가지가 있어. 그중에서 1주제 위치와 영역에 관련된 기출문제, 평가엔 출제하는 문제의 유형을 갖다 분석을 하는 거야. 그 유형이 3가지가 나온다, 얘들아. 즉 3개 타입의 문제가, 수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 기출 분석을 끝내고 3가지 타입의 우리는 개념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개념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탐구 공법이야. 어떤 탐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친구들아, 선생님 계속 얘기한 것처럼 탐구는 바로 뭐라고? 국어수학 공부를 위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작업을 하려면 힘이 들지.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야. 선생님은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개념 교재를 구성하고 강의를 하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뭘 하면 돼? 개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샥샥샥 풀면 되는 거야. 기출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히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 위치와 영역이란 단원의 주제는 3가지 단원 주제야. 그 주제가 어떤 주제가 이 문제에서 펼쳐져 있는지. 그럼 배웠던 개념, 지리는 로직이라고 정리했지. 그 법칙에 따라서 개념을 갖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는겨. 이거를 첫 번째 주제부터 22번째 주제까지 끝내면 여러분들은 완성이 되는 거야. 이제 또 너희들이 질문하지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EBS 연계 규정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요. 수특과 수완이 있습니다. 수특과 수완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구성한 개념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 기출 공부를 하고 아니면 개념과 기출을 같이 공부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 위치와 영역의 3가지 탑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거와 맞는 유사한 그다음 EBS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여기에 추가해 주는 거야. EBS 문제를. 아,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주제가 3가지 어떤 거였는데 이거와 맞는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EBS 연계교재 문제는 뭐가 있고 그걸 풀어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EBS 문제 풀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야. 왜? EBS 교재는 개념이 설명이 잘 돼 있다기보다는 문제가 연계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 연계 문제의 의미가 있거든. 근데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와 영역에 몇 가지 주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국토인식에 몇 가지 주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 기출이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EBS만 풀어버리면 섞여버리는 거야. 가장 깔끔한 베스트 방법 바로 뭐다? 개념의 로직을 공부하고 기출 그 다음 공부하고 아니면 2개를 같이 해도 돼.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EBS 연계교재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면 수특은 안 풀어도 돼. 수특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연계가 잘 안 되거든. 하지만 수완은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중요 문제나 자료 분석하고 풀이하는 영상은 선생님 TCC로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진도 나가라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20문제잖아요. 지금 다 못 풀더라도 선생님 TCC로 올릴 테니까 남는 게 시간이거든. 너희들 위해서 쏟아내는 시간밖에 없어. 선생님은 TCC 올릴 테니까 그걸로 보면 돼. 지금 이 얘기를 갖다 더 먼저 하자고. 알겠지? 결과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트라이 하십시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결과에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4가지를 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왜? 사회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칩시다. 반장 끝내자. 금요일은 선생님이 세지 강의도 하거든요. 세지 때도 이거 얘기할 테니까 다시 보긴 없습니다. 세지 때 한 번 더 들으세요. 똑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시고 꼭 쌤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금요일로 만납시다. 그리고 개념 강의, 왕 강의 있으니까 개념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